어쨌든 지금 101회 전산회계 2급은 71%가 맞습니다. 71%. 만큼 난이도가 이제 굉장히 낮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게 막 되게 어렵게 느껴졌으면 뭐 다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공부할 때 이제 중요도를 좀 따집니다. 공부할 때 무엇이 이제 중요할까? 저도 이제 꽤 오랫동안 공부했거든요. 한 20년 이제 넘었죠. 뭐 회계를 접하고 회계 공부하고, 게다가 이제 뭐 세무사 시험까지 이제 준비해서 꽤 오랫동안 준비해 본 결과,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도를 따지자면 첫 번째는 머리가 중요합니다. 머리가 중요한데, 혹시 머리 없으신 분 있으세요, 여기에? 머리 다 달고 있잖아요. 머리 너 달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장식용. 예, 장식용이라도 달고 있으면 돼요. 머리 없는 사람 없다고, 알겠지? 다 달고 하고 노셨다고, 머리 달고. 그래서 공부를 잘 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나는 뭐 공부할 때 첫 번째 중요한 요소다. 못해도 되는 거야. 머리가 이제 나빠도 되는 거야. 알겠지? 머리가 좋냐 나쁘냐 이야기가 아니야. 알지? 전산회계 2급 머리 안 좋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엉덩이가 있어야 돼요. 엉덩이. 특히 이제 엉덩이 중에서도 좀 약간 살집이 있어가지고 방석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엉덩이가 공부하기에 더 좋습니다.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앉았다가 금방 일어나고 앉았다가 금방 일어나고 들썩들썩하는 엉덩이를 가지신 분은 아무래도 불편하겠지, 그치? 그러면 공부하는데 좀 힘들어요. 알겠지? 그래서 아무리 앉아 있어도 이제 뭐 별로 불편함 없이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알겠지? 근데 왜 막 살이 없어가지고 막 꼬리뼈 아프고 막 이러면 좀 힘들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반은 뭐 꼬리뼈 부딪히고 그 다음에 막 아주 엉덩이가 아프고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아주 좋습니다. 신체가 좋고, 어쨌든 머리 다 달고 오셨고, 엉덩이도 이제 좋으시고, 이제 앉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 나 성기능 아니야. 자,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화살표가 잘못됐네. 머리 다음에 엉덩이. 잘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돼. 자꾸 들썩거리면 안 돼. 꾸준히 이제 계속 좀 집에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돼. 기출 문제를 풀면서 집중해서 앉아 있어야 돼.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막판이에요. 알겠지? 제일 중요한 건 막판이다. 아무리 그동안 열심히 해오고 막 아무리 뭐 정리하고 뭐 오답노트 쓰고 해도 막판 3일 또는 이제 막판 일주일을 공부 안 하고 막 이제 다른 데 이제 집중되고 하면 그러면 이제 시험이 망합니다. 알겠죠? 제가 볼 때 그래요. 공부해 보니까. 그래서 머리 엉덩이 다 필요 없고 사실은 막판이다, 막판.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회계 이론 정리한 거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오늘은 정리 좀 하시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도 좀 더 이제 여러분 그동안 시험 친 거 있잖아. 검토해 봐야겠지. 이제 개정 과목들 내일까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보시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101회 빠르게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자, 1번이었고요. 자, 이론 시험 15문제 중에 10문제는 맞춰야 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제가 이론 문제를 이제 채점을 해봤는데, 뭐 10문제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한 10문제 언저리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답을 아예 이제 안 적고, 물론 이제 전산에만 찍었을 수도 있어.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10문제 이론을 맞추셨으면 실기도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래서 이론 10문제 하면 합격이라고 보고, 그리고 한 7, 8문제 정도 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이제 10문제가 안 되고 7, 8문제 이렇게 이제 정답이신 분이 많은데, 왜 7, 8문제가 맞췄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답을 여러 번 바꿨대. 고민을 여러 번 하면서 정답을 찍었다가 지워서 오답을 찍고 뭐 그런 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배운 대로 이렇게 답을 찍으면 돼요. 저기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있잖아. 배운 대로 여러분이 그게 맞다라고 하면 밀고 가면 돼. 알겠지? 내가 수업하다가도 참 약간 좀 수업하다가 약간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했는데 맞는 답을 했어. 맞는 답을 했는데 뭐 이라든지 내가 반응이 뭐 이렇게 이제 하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반응이 있거든. 맞는 답을 했는데 내가 이제 부정적으로 나오면 아닌가 봐? 하면서 이제 자기 의견을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얘가 뭐야, 기죽어 잘 안 나오고 이런 생각들도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맞아. 알겠지? 밀고 나가. 괜찮다. 자, 그래서 잘하고 있어. 내가 볼 땐 너무 잘하고 있고 하니까 아는 대로 찍어. 알겠지? 자, 1번 회계상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가서 보시면 우편환 맞다고 했고요. 자기업수표 맞습니다. 자, 받으러는 매출 채권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당좌 차월은 당좌예금 통장 마이너스 금액을 당좌 차월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예금도 마이너스 될 수가 있고, 당좌 차월도 당좌 예금 통장보다 더 많이 이렇게 당좌 수표를 발행해 줬을 때 당좌 차월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얘는 이제 현금이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당좌 예금에 있는 잔액보다 더 많이 당좌 수표를 발행해 줬을 때 은행이 먼저 주는 돈을 당좌 차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나가 정답입니다. 가나. 자, 2번 넘어갑니다. 가라네. 가라. 4번입니다. 예, 죄송. 가라. 자, 됐고. 자, 그 다음 2번.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 그리고 예, 맞습니다. 1년 이내에 상환은 갚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갚는 기간이 도래하는 부채, 유동 부채. 정답은 1번. 예. 자, 3번. 자, 아래의 거래 내용에 대해서 거래 요소에 대해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와 거래의 종류가 다르게 표시된 것은 상품 판매 전 시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컴퓨터, 사용할 프린터를 150만 원에 구매하고 구매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용할 컴퓨터와 프린터는 계정 과목이 비품이고 150만 원. 그리고 상품이 아닌 것 사고 돈을 안 줬으면 미지급금 카드, 신용카드 사이다가 이제 돈 줘야 됩니다. 자, 됐고. 자, 이랬을 때 자산, 부채, 자본 관련된 거래만 있네요. 맞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교환 거래라고 그래요. 교환 거래. 자산, 부채, 자본 거래만 있다. 자, 그렇다면 교환 거래입니다. 자, 그게 아니라 이자 수익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이자 수익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기쁨이 너는 잘 안 보이지? 맨날 내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할게. 그래서 이제 이 한쪽이 수익 총액이거나 아니면 한쪽이 비용 총액이면
손익거래라고 그래요. 손익거래. 아니면 유형자산의 처분 있잖아. 건물,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뭐 돈 받고 되게 이제 복잡해지네. 자, 그러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자,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 계정이 있고 이제 손익 계정도 함께 있는 얘를 혼합거래라고 그래요. 자, 혼합거래. 예.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만 있으면 교환거래. 한쪽이 수익이나 비용이 있으면 손익거래. 그리고 이제 둘 다 이제 섞여 있으면 혼합거래라고 그러고요. 자, 어쨌든 지금은 교환거래가 맞고 그 다음에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자, 1번이네요.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하는 항목은 취득원가에 더해져야 하는 것은 자산 취득 시 부대비용이 취득원가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품을 살 때 취득하고 있잖아요. 상품 수익. 이걸 우리 회사에서 안 만드니까 이제 사와가지고 벤츠 이제 국경을 넘어서 사와서 이익 붙여서 팔지요. 그래서 이걸 이제 파니까 상품이라 부르고, 그리고 이제 국경을 넘어서 수입하면서 이제 관세라는 걸 냅니다. 자, 수입함에 따른 관세는 계정 과목이 상품이에요. 그래서 자산을 취득할 때의 부대 비용이에요. 수입이 취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특별한 것 같은데 그냥 상품을 취득하는 과정이다라고 알면 돼.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환출은 뭐냐? 매입 환출은 뭐냐면 자산의 마이너스 항목이고 이제 상품의 마이너스 항목이고 그리고 매입 할인도 마찬가지, 매출 애누리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상품. 상품을 샀는데요. 상품을 샀어. 그런데 내 물건에 하자, 불량이 있어서 다시 돌려보내는 거. 그러면 상품이 들어왔다가 나가잖아. 그러면 상품을 마이너스 시켜. 됐죠? 그리고 매입 애누리도 상품을 샀다가 산 물건에 불량이나 그리고 하자가 있어서 값을 깎는 거. 그러면 상품의 가격을 차감시키거든요. 매입 할인은 상품을 샀는데 외상대금을 빨리 갚아서 사서 돈 주지. 그래서 외상대금을 빨리 갚아가지고 디스카운트 받는 거. 그걸 매입 할인이라 그래요.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 대부분 보면 묶여져서 이야기해. 자, 알겠죠? 자, 그러면서 마이너스 상품에 해당되고, 자, 특히 얘 세 개는 총 매입액에서 3개를 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매입을 계산하게 하는 3개입니다.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을 빼면 순매입액이 돼요. 됐나요? 네. 자, 어쨌든 이제 상품의 취득 원가에 가산해야 하는 건 상품을 취득함에 따른 수익, 뭐 거창한 거 아니고 상품을 취득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는 세금은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예,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누락분을 반영한 후 당기순 이익은 얼마인가? 자, 이 얘를 수정하기 전에는 당기순 이익이 100이었어요. 그런데 이자 비용 경과, 기간 경과 올해 거야. 올해 거면은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죠. 이자 비용 인식, 이익을 줄인다. 자, 다시 할게. 기간 경과분은 올해 거거든. 그리고 단기 또는 기간 경과분, 올해 거는 돈을 안 줬어도 이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이자 비용. 돈 안 줬어도 이자 비용 인식하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지급 비용이라 그래요. 올해 거라고 그러잖아. 기간 경과분. 올해 거.
그래서 미지급, 비용 20 이렇게 이제 분계가 되니까 얘가 이제 누락이 되었으니 이자 비용을 인식하면 당기순 이익은 감소된다. 얘를 인식하면 당기순 이익이 감소된다. 자, 됐고요. 자, 세 번째 점이고요. 자, 전액 비용으로 이제 처리한 지급 보험료네. 보험료의 차기 내년 거래. 내년 거 2월이 이제 누락되었다. 내년 거라면 나가세요. 자, 인식하지 말고 올해 게 아니라 내년 거니 보험료? 지급한 보험료가 있는데 근데 이게 내년 거니? 그러면 나가. 보험료 나가면 여기 대변으로 나가거든. 자, 이때 이제 보험료가 비용이 없어지니까 내년 거니까 비용이 없어져. 그러면 얘는 이익에서 증가되죠. 자, 보험료 금액은 얼마냐면 20만 원이고 20 맞나? 아, 얘가 이제 2만 원이네. 네. 2만 원. 얘도 2만 원. 얘는 20.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년 건데 먼저 줬다. 성급 비용 20. 이렇게 이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수정하고 나면 100만 원에서 2만 원 빼고 20만 원 더 하고 그럼 얼마예요? 18만 원.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네. 9번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을 처분. 얘가 이제 대변이 되겠다. 비품이 대변이 되겠다. 그치? 처분했으니까. 근데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를 받았다. 바로 9번으로 넘어가는. 그랬나? 자, 9번은 정답이 2번이고요. 8번이 있었어? 뭐 있었어? 밑에? 아, 예. 자, 6번 풀이합니다. 자, 6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단기 대손 삼각비로 계산할 금액은 얼마인가? 이때 계산이라는 말을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신경 쓰여요. 계산이 뭐예요 도대체 막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근데 계산은 이제 대손 삼각비로 계산해서 장부에 인식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너무 막 신경 쓰이잖아. 그러면 고쳐버려 글자를. 그러면 돼. 계산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너무 집착하지 마. 계산에 대해서. 자, 대손 삼각비로 계산할 금액은 얼마인가? 대손 충당금은 5만 원이 있대. 떼일 것 같아서 충당해 놓은 돈이 5만 원이 있고 그리고 망했네. 느낌이 있었거든. 그래서 5만 원 이제 설정해 놨던 거거든. 그래서 이제 떼일 것 같아서 충당해놨고 정말로 떼었다. 자, 그러면 매출 채권 받을 돈이 20만 원 없어지고 네. 그리고 차변에는 쌓아놨던 거 대손 충당금 5만 원 하고 대손 삼각비가 15만 원이 되겠어요. 15만 원 맞나요? 네.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7번.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 금액의 변동이 자,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자, 이때 아까 제가 그 이론 총정리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 자산하고요. 재고자산의 기말 네. 자산하고요. 그리고 이익이 같은 방향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산과 이익이 증가하면, 자산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돼. 근데 반대로, 얘들이랑 반대로는 이제 매출 원가가 있어요. 만약에 자산이 증가하면 매출 원가는 감소해요. 뭐 이런 식으로.
따라서 자 1번 각 기말 재고 자산이 감소하면 반대인 매출 원가는 증가한다. 맞아요. 자 기말 재고 자산이 감소하면 매출 원가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면 안 돼. 얘는 이제 틀렸어. 기말 재고 자산이 감소하면 이익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 얘도 감소해야 돼. 자산과 이익은 같은 방향. 그리고 얘네랑 매출 원가는 반대로. 그리고 자,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이 증가하면 자산, 이익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그래서 이제 라도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할 수 있겠나요? 네. 아까 그 전산회계 2급 총정리편에 이런 내용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꼭 정리해봐. 응. 그 다음에 이제 8번인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취득원가 가산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그 다음에 매입 환출은 가산하는 항목이 아니라 내가 샀던 물건에 불량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돌려주거나 값을 깎거나 디스카운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얘는 마이너스 항목이다. 취득한 자산의 마이너스 항목이에요. 얘는 보면 취득할 때 설치비, 취득할 때 운송비,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뭐 이런 취득할 때의 세금은 취득하는 자산에 가산합니다. 됐나요? 예, 자, 틀리면 안 돼요. 자, 매입 할인, 매출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뭐 매입 환출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거든.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은 상품에서 이제 차감하는 항목이에요. 차감하는 항목. 뭐가 있냐면 매입 들어왔다가 불량 때문에 돌려보냈어. 이걸 매입 환출이라 그러고 불량 때문에 값을 깎았어요. 매입 애누리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외상대금을 빨리 갚아서 할인받았어요. 매입 할인이라 그래요. 매입 할인. 그게 아니라 내가 상품을 팔았어요. 수익이에요. 수익. 상품을 팔고 했는데 매출 했는데 내가 판 물건에 불량이나 하자가 있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네. 환입이라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사면 지금 주요가 안 보이나? 안 보이지? 어떻게 이렇게 적을까? 선생님 좀 보여요. 괜찮아? 좀 보여? 자, 매출 애누리가 돼. 매출 애누리. 불량이 있어서 이제 값을 깎은 거 있지? 팔았는데 내가 불량이 하자 있고 불량이 있어. 그래서 값을 깎은 걸 매출 애누리라 그래. 됐나요? 그리고 매출 했는데 상대방이 빨리 돈 갚으면 내가 디스카운트 해주기로 했거든. 그걸 매출 애누리라 그래.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매입 환출 애누리 할인은 상품에서 차감시키는 것이고 총 매출액에서 이 세 개를 빼면 이제 됩니다. 매입액이 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매출 환입이니 매출 애누리니 막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은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에서 차감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 예, 뭐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뭐 그러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9번 아까 풀었고요. 자, 10번입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조건이다. 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물리적 실체가 없대.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식별 가능하다 하면 뭐 이런 거 이제 내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내답할 수 있다. 자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마음대로 이제 갖다 쓰면은 이제 잡혀요. 찰컹찰컹. 그게 이제 통제가 가능하다 뜻이고. 그 다음에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있다라는 것은 자산의 모든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됐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면 이제 무형자산 소프트웨어죠. 네. 자, 계정 과목이 소프트웨어 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얘가 이제 많이 틀렸더라고.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성 배열법이란 현금화가 빠른 것, 네. 빠른 것을 위에 적는다. 상단에 먼저 적는다. 먼저 배열하는 것을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그래요. 자산, 돈 들어오는 거예요. 빨리 돈 들어오는 걸 위에 적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제일 위에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현금화가 빠른 걸 제일 위에 적는다. 그게 유동성 배열법이에요. 부채, 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돈이 빨리 나가는 거, 그걸 위에 적는 거야. 그러면 그걸 뭐라 부르냐면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그래요. 자산이든 부채든 어쨌든 그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제일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위에 적습니다. 그래서 유동 자산이 위에 있고 유동 부채가 위에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유동 부채예요. 사채가 비유동 부채라서 제일 밑에 적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재무설계표의 작성 기준 중에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시 다음 중 가장 나중에 적히는 거, 제일 밑에 적히는 거. 그러니까 돈이 이제 뭐 부채라면 제일 늦게 나가는 거, 자산이라면 제일 늦게 돈 들어오는 거. 그게 이제 비유동 자산, 비유동 부채 있어요. 네. 됐나요? 네. 예. 자, 1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외상매입금 기초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얘는요, 아까 이론 총정리 보시면 그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외상매입금이고, 얘는 부채니까 대변의 증가, 차변의 감소입니다. 맞나요? 네. 예. 자, 부채의 기초는 어디 있냐면 대변에 있습니다. 자, 이유는 작년에 내가 못 갚고 올해 또 갚아야 하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로서 기초가 대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입금이 왜 증가하냐면 상품을 매입해서 그렇겠죠. 네. 상품을 매입하면 돈 안 줘서 이제 외상 매입금이 증가해요. 외상 매입금이 왜 부채가 증가할까? 상품 매입하고 증가하겠지. 어떨 때 외상 매입금이 감소하냐면 돈 갚으면 아마 외상 매입금 빚이 감소할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외상 매입금이 감소하냐면 내가 돈을 빨리 갚으면 할인해 준다고 했어. 그래서 매입 할인이 있으면 외상 매입금이 감소돼요. 그리고 기말 또 남아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지. 자, 이 내용은 우리 이론 총정리에 있고, 자, 그대로 끼워 넣으면 됩니다. 자, 외상 매입액 100만 원, 외상 매입금 중 환출. 그 다음에 외상 매입 환출, 매입 할인, 매입 애누얼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5만 원. 아이고. 그 다음에 돈 줬대. 그러면 감소되겠지. 110. 기말. 그러면 기초잔액을 알 수 있어요. 145만 원에서 100만 원 빼면 정답은 45만 원. 할 수 있나요? 네. 예. 여러분 조금만 공부하면 된다. 이번에 외상 매입금 나왔잖아. 외상 매출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개인 회사인 대성상사의 기말 자본금이 51만 원일 때 다음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단기의 인출금. 자, 얘는 또 요거 그리면 돼요. 기초자본금에서 열심히 일해서 단기순이익이 나요. 단기순이익. 단기순이익에서 사장님이 기중에 추가로 회사로 집어넣은 돈, 추가 출자금 빼기 인출금은 기말
자본금이 됩니다. 기말 자본금. 여기에 이제 다 끼워 넣으시면 되는데 이때 단기 순이익이 얼마예요? 40에서 11만 예, 원. 29 빼면 단기 순이익 11만 원이고 기초 자본금은 100. 를 하면 추가 출자액 30 더하지. 30. 자, 됐고. 자, 그러면 기말 자본금은 얼마냐면 51. 141만 원이니? 기말이요? 기말 자본금. 아, 51이네. 미안하다. 51인데 단기 인출금 이거 찾네. 맞지? 네.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까지는 141만 원이고 여기는 이제 51만 원이니까 141만 원에서 51만 원을 빼면 인출금이 나올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1번. 90만 원. 자, 얘들아, 이 문제가 여러 번 나왔거든? 나왔는데 지금은 뭐 기말 자본금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언젠가 한번 기말 자본금부터 시작해서 기초 자본금은 얼마인가 라고 이제 등호가 넘어가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 기출 문제 한번 찾아보시면 똑같은 유형이 있어. 기말 자본금에서 출발해서 얘들을 다 거쳐 기초 자본금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등호를 넘어가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부호를 다 반대로 해서 기초 자본금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 예. 자, 됐고요. 넘어갑니다. 14번입니다. 자, 14번. 다음 중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무엇인가?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고요.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이고요. 이자 수익 영업 외 수익입니다. 모두 다 영업 외, 영업 외, 영업 외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자, 마지막. 자, 15번입니다. 자, 얘도 여러분 그 이론 파이널 총정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매출원가를 구하면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면 몇 번입니까? 3번. 예, 3번입니다. 너무 쉽게 풀립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좀 정리하시고 자, 이론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바쁘신 분은 먼저 가셔도 좋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실무 풀이 빨리 하겠습니다. 예.